영어 4번입니다. 네네. 한국어가 3번. 네네. So we are back here again.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두 명의 그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또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 그리고 또 모더레이터와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각 패널별로 저희로 10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김영삼님께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WBF에서 대한민국 세나토 겸 컨트롤 체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SAP 아시아 조직에서 현재 지금 상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연사분들은 지금 아까 네 분들은 아까 다 일단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영규환 세나토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규환 세나토님은 지금 저와 같이 WBF 지금 대한민국 세나토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 대구 창조경제 혁신 센터장님 맡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성희엽 단장님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성희엽 단장님은 현재 지금 부산 창업 추진단에 있는 단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부산 지금 기수의 지주에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은 한국말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 연사분들에게는 영어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성희엽 단장님께는 그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희엽 단장님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플라이 아시아 행사가 지금 첫 번째로 굉장히 잘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그다음 넥스트라이즈랑 그다음에 컴업 행사 이렇게 많이 연사로 다니면서 쭉 봤었는데 그때 뵀던 분들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라이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협업에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그다음 창업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지금 방향성은 뭐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다음에 글로벌과 지금 협업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플라이 아시아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부산연합기술지주라고 하는 부산 지역의 투자회사 공공형 투자회사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플라이 아시아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원래 생각은 작년부터 한 거지만 실제 준비는 한 3달 정도 좀 짧은 기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걸 기획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부산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부산 전체의 경제 규모라든지 또 부산 전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창업 관련 부분이 굉장히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아시아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100위 전후 우리 창업도시 순위가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07위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스타트업 블링크라고 하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창업 순위 또는 우리 전체의 국가적인 경쟁력, 잠재력은 세계 한 10위 정도, 창업도시 순위는 한 21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유독 창업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 부분을 빨리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출발한 거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창업에 관한 우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같은 경우라든지, 이스라엘은 창업혁신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또는 도시들이 창업 관련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창업이란 게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 이제 기업과 좀 다르게 언제 어디서 스타트업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이 또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아주 뭐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전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혁신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라는 명제를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산시 같으면 과 체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든지 정부 부처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창업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1년 12달 동안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플라이 아시아를 하게 된 계기가 창업청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워낙 오늘 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그런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부산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부산만의 장점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부산이 국제 영화제라든지 그다음 기타 다른 우리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시아 쪽에서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보다도 부산이 직접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과 직접 연결을 하면서 좀 아시아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부산도 또는 우리나라도 또 아시아 전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슬래시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자체 안에서 독자적인 창업 생태계를 좀 더 강하고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를 같이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실제 어제 아시아에서 많은 VC들이 들어오셨고 또 국내에 있는 VC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VC들을 위한 쇼케이스, 그 VC들이 자금 지원을 LP라고 하는 출자들한테 받아야지 펀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창업 관련 행사에 없는 건데 어제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보니까 상당히 좀 반응도 좋았고 또 굉장히 참여한 사람들이 참 의미가 있다, 참 잘 만든 것 같다고 하는 평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업 관련 글로벌 행사에서 없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또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네트워크나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면 굉장히 좋은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름도 플라이 아시아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스타트업이 만드는 혁신의 물결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 주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그러니까 첫째는 정책 결정자 내지 정책 입안자들, 그다음 스타트업들, 그다음 투자자들, 그다음에 우리 연구자들 또는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일반 우리 참관자들 등등 모든 우리 스타트업 주체들이 다 같이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is is a common question for four senators in Asia. 네, 지금 아시아에서 오신 네 분의 위원분들께 공통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스타트업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젠다가 무엇인지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그 글로벌 또 금융 또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각각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이제 겪으면서 일단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글라데시의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또 도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테크 쪽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테크 스타트업들이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IT 업계가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문화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오히려 더 도움이 주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발전하도록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어떤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그런 창업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스타트업이 이제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대학기관을 통해서 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 역시도 여러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어떤 지식이나 스타트업의 생태계, 문화 이런 것들이 교육기관과 대학교와 또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뭐 벤처나 이런 회사들이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또 펀딩을 받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이제 피칭을 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이 스타트업 그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두 번째는요. 스타트업의 그런 창업자가 가장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스타트업 전체가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위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스타트업 그런 발전이 을 보자면 이제 스타트업 쪽과 그리고 이제 창업자 그 투자자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째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은 이제 창업자와 그리고 투자자가 있을 때 이제 창업자들이 여러 가지 M&A나 여러 가지 그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병합이 되었을 때 더 큰 이 생태계가 또 생기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생태계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혼자서 독자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니콘이 되고 또 협력이나 협업을 통해서 유니콘이 되고 순위콘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스타트업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IT가 이제 솔루션이 이 전체 생태계의 하나의 그런 일부가 되어야지 어떤 혼자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살아나는 그런 솔루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타트업의 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2단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협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국가들이 있는 국가 기관들도 또 연루가 되게 되고요.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그런 팀을 만들고 또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그런 문화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다른 또 관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생태계는 계속 오래갈 수 없고요.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아우르는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 협력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코로나가 사실 디지털화를 더 가속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더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들이 사실 함께 노력을 한 것이 어떤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었죠. 이 생태계를 꾸릴 때 어떤 유용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서 또 코로나의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자들에게 또 뭐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그런 정책들도 나왔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창업자 그런 문화 중에 좀 하나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이니셔티브인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만들어낸 그 이니셔티브로서 젊은 창업가들 사이에서 그 디지털화를 더 많이 적응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독려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정부의 그런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혁신과 그런 테크 쪽을 장려하기 위한 또 정부 쪽의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 기관에서 이 관련된 그 디지털 관련된 또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인프라가 있었고요. 또 파트너십도 있었고요.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엑스파들과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제 디지털 쪽으로 또 프레젠스를 만들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변화가 더 주요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풀데이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피곤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 대표님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도 정부가 처음으로 이 스타트업 미션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든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 왔고요. 이 스타트업 미션을 확대를 해왔습니다. 네, 2015년부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인도 정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또한 펀딩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펀딩을 받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그리고 이
또 굉장히 많은 인큐베이터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또한 이런 그 인큐베이터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들이 인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타트업들은 기술적으로 하드웨어 기업과의 협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후술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나 또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제조업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또한 캐피털 자금도를 계속해서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경제를 한번 보자면요, 전통적으로는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바이두스와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또 조마토와 같은 그러한 스타트업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큰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뱅킹을 하던가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잃은 것도 있지만 또한 얻은 것도 있다라고 인도 전체 경제를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하민 위원님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CNN과 가트너와 같은 부분에서 일을 하셨고, 또한 정부 쪽에서 일을 하셨고요. 또 다른 세네갈 같은 곳에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정부의 그레이트 비전 쪽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7, 8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부 기관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원래 민간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부 쪽에 관여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2014년부터 그 전략을 구성하는 데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유니콘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엑셀레이터가 있지도 않았었고요, 당시에는요. 하지만 올해만 보면은요, 그 엑셀러레이터의 숫자가 380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엔젤 클럽이 또한 10만 개 1,000개 이상이고, 그리고 또 더 굉장히 많은 VC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이제 성숙기를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또 현재는 한국 정부에 따르면요, 유니콘 기업은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현재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타트업 펀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저희 친구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펀드 쪽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지금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했던 경험,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했었던 그런 전략들을 개발도상국에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역적인 맥락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한국과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 한국에서 잘 되었던 것도 또 다른 나라에 가면은 특정 국가에 가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또한 지역화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에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즉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 작동할 전략은 무엇이고 작동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스타트업들에 굉장히 많이 멘토링을 제공하긴 했었지만요. 사실 그 각 국에서 그 지역 그 기업 운영을 할 때는요. 각 지역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글로벌화도 또 마찬가지지만 지역적 문화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5명의 그 위원분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 정부 측면에서 그 어떤 이해관계자들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협업하셨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세나터별로 각 위원님별로 한 그 2분씩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워크숍을 진행할 거니까요. 일단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스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국제적인 협력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니콘과 순니콘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도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 라든가 혹은 또 그 캐피털 쪽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캐피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각의 국가별로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의 그 기업 스타트업들을 루축하고 있는 생태계는 인도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국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어떤 캐피털의 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6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나라는 각 특정한 요소에 있어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에코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또 유니콘의 입장에서도 그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사실 뭐 디지털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20개가 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UN 센터나 여러 곳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이제 추구했는데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연계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맺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논의가 가능하고 또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해외로 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또 잘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사실은 두 가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으로 삼을지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시간과 그런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런 경험과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에코시스템에서 다양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그 정부 기관에 또 있었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밖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이 한 12개의 다양한 그런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한 국가들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업자들의 그런 어떤 성공을 또 서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협력 관계를 다양한 다른 이제 이코시스템과 맺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또 이제 아세안 지역의 이제 엔젤 투자자들 연합체에도 제가 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또 엔젤 투자를 했고 저희가 또 싱가포르에서 또 엔젤테크 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10개국 정도를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각 속한 그 10개국에 또 엔젤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내 또 다른 국가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회사의 그런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이 만약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로 진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글로벌의 이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글로벌화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글로벌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더 잘 활용할수록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또 순서입니다. 답을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런 해외에 그런 협력하고 또 글로벌 협력하고 투자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루션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에코시스템이 로컬에도 맞아야 되고 또 글로벌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방글라데시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이제 플라이 에이지아가 사실 부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또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로컬에서 열리지만 또 글로벌화되는 그런 것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이 저도 제가 이틀 전에 막 책을 이제 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 그 플라이 아시아 2022에 참여하듯이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곳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로컬에 맞는 그런 생태계를 추구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겪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또 다양한 그런 회사에서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호주나 또 여러 다른 국가에서 받는 펀딩을 받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이 없으면요. 사실 펀딩을 받은 뒤에 그 스타트업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화를 하는 것, 그 국내에 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점점 더 이제 해외에서 뭐 투자를 받더라도 또 국내 시장에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Yep. Yeah, just 네. 이제 다른 이제 발제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겪은 저의 경험을 나누자면, 특히나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 세계적인 유니콘을 보시면 각 국가마다 이제 유니콘이 또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서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비슷하죠. 뭐 딜리버리 하는 그 배달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 뭐 한국에 있는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 서비스가 비슷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물론 방식이 정말 다르지만 그 로컬라이즈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어떤 물류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또 규제를 잘 준수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우리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과연 우리 스타트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또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글로벌화는 반드시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소스나 자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우리 특히나 해외를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글로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 뭐 기업과의 그 협업 사례,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진출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뭐 시장 개척 차원에서는 조금 있을 텐데,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기술 협력을 글로벌하게 해서 새로운 뭐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아까 옆에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한국 차원에서는 뭐 유니콘들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은 부산에서도 조금 글로벌 진출할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기부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침 플라이 아시아 만들면서 이 자체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뭐 가급적 기존의 방식은 너무 이제 소규모의 아주 진짜 뭐 해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해외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상당히 괜찮은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엑셀레이팅 회사를 좀 발굴을 해서 직접 부산 인근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연결해 준다든지 뭐 그다음에 직접 해외 투자들이 이 행사에 왔을 때 좀 바로 다이렉트 한다든지 그거는 지금 이번 행사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소개할 만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면요. 지금 3 weeks ago actually we went to 사실 그 3주 전에 저희가 그 터키에서 월드 컨그레스에 참여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요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건 국가적인 그 전체 세계적인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 컨그레스를 한번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컨그레스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컨그레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때 다시 4-5명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그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 협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해리스님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 말씀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컨그레스에서 그
참여했을 때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었는데요. 대부분이 유럽에서 왔었고 그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정말 몇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시아는 사실 부상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그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아시아 컨그레스를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타트업을 위한 아시아 컨그레스를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시너지를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 그 핵심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트랜스퍼할 수도 있고 또한 또 역량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저희는 해외에서 오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위한 또 수출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아시아와의 협력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는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 정도면은 그러면 저희가 정말 이 이벤트를 함께 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도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테크 페스트라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가장 큰 스타트업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정말 비슷한 그러한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모든 아시아의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을 함께 한 자리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에 WBAF는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 만약에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정말 파이프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참여를 하고 싶고요. 또한 학계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학계와의 협력을 세우는 것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대학들을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대학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대학의 글로벌화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케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플라이 에이시아를 국제 협력과 또한 글로벌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내년에도 저희가 미더블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미드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년에 이 시기에 바로 이 장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미드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컬러버레이션 해야 되고 결국에는 실행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플라이 아시아가 거기에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도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총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자. 만약에 그런 거에 협업을 한다면 그다음 부산시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같이 더 채워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방향성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다 찬성을 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내년에 어떻게 플라이 아시아를 새로 좀 기획할지 또는 부산에 창업청이 생기면 또 국제 교류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등등 좀 마련되고 나면 그때 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actually, 1 hour panel discussion is 사실 패널 디스커션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상 패널 디스커션을 그만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특히 부산에 대해서 여기 패널 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요. 또 이 플라이 아시아 2022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소회를 저희 한번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굉장히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좀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분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이벤트 참여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 만났고 정말 아시아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매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에는 한국 음식을 또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주 맛있었거든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좋은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인 협업을 시작을 하고 또 정략적인 그런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출발점이 저희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산시와 또한 부산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부산 창업청 준비위원회에 또 BAF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밤새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을 했고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나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알 수가 있으시겠죠. 저는 부산과 또 플라이 에이시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꼭 여기서 열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도 이곳에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비행기 항공권을 미리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스타트업 에이전시 부산 창업청에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행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일단 스타트업 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유망한 그러한 아주 장밋빛 그런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년 이런 이벤트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의 이벤트에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나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PR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케빈님. 네, 성 단장님. 이런 멋진 이벤트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부산 바운스라는 프로그램에 몇 차례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연사로서도 갔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을 대구에서 함께 바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더 좋은 이벤트가 열릴 것이라 의심치 않고 많은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닙니다. 네네. 오늘 네 분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듣기 힘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신 동안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so finalizing actually is a moderator.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기뻤고요. 사실 이렇게 4명의 아주 훌륭한 리더분들을 이곳에 또 참여하게 하고 또 단장님까지 오시게 한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저에게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그다음에 커넥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